네,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숨진 후 고유정과 현 남편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고유정은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현 남편을 집으로 오지 못하게 했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의문점들을 차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 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점이 의붓 아들이 사망한 지 5일째 되던 날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7일입니다. 이 네.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사망한 날 고유정과 현 남편은 각각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주에 있었고 그리고 고유정은 의붓 아들이 숨진 청주 자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이 남편이 사실 제주에 있었던 건 의붓 아들의 그 자신의 친아들이죠. 유골함을 안치하기 위해서 고향을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두 사람이 나눴던 SNS 대화 내용이 새롭게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남편에게 약간 집에 오지 말라는 뉘앙스의 그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이 49제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와라. 그러면서 다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되는 거죠. 네, 그 문자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저희가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청주에 가볼까 해. 현 남편이 말하니까요. 고유정이 내일 제주 다시 가니 어차피 난 청주에 없을 거니까 당신 49제, 그러니까 아들의 49제가 끝날 때까지 있다와 어머니 옆에도 누가 있어야지. 사실 고유정의 이름만 빼고 보면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좀 보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이제 부부가 자식을 잃는 어떤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된다고 한다면 서로 부부를 걱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는 게 당연한 모습일 텐데 지금 고유정의 모습은 남편이 청주로 가겠다라고 하자 나는 청주에 없을 거다 제주로 간다라고 하면서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누구보다 상심이 클 것은 부부인데 어머니 곁에 누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유정이 어머니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어머니가 당신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곁에 있으려고 하는데 고유정이 그것을 피하는 어떤 그런 태도,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문자 메시지 또 이전과 이후에 고유정의 남편이 가겠다라고 하는데 또 극구 만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메시지를 보게 되면 고유정이 집에 남편의 청주에 오는 것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내고 있던 고유정은 어디서 뭘 하고 있던 건가요? 결국 이 현 남편이 청주로 돌아왔는데 이미 오니까 고유정은 집에 없었고 아버지 소유의 아마 그 2차 사채를 훼손해가지고 유기했던 김포 아파트죠? 김포 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라고 그래요. 네. 김포 아파트로 떠난 뒤였다고 합니다. 예. 네. 또 하나 또 대화에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데요. 당시 고유정의 고유정은 집에 없었고 모든 짐들이 싹 정리돼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의붓 아들의 살해 흔적이요. 지금 대화 내용을 볼까요? 사실 남편에게 집 정리 뭐 할 거 있는데 라고 하면서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천천히 하면 되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좀 모순된 면이 있죠. 저 대화 내용을 보면은 집 정리 뭐 할 거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집 정리할 게 없다라는 그 뉘앙스의 얘기죠. 근데 네. 사실은 남편이 그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청주에 바로 다음날 와보니까 집안이 깨끗이 치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과는 모순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은 보면 이 어떤 점과 연결이 되는 거 하면은 이 아이가 사망한 뒤에 제주에서 장례식이 열렸는데 고유정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도의적으로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대화 내용과 연결시켜보면 증거물을 남아서 좀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지 않은 의문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대화 내용 볼까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사실 궁금한데요. 나도 청주 집 정리도 좀 하고 라고 하면서 현 남편이 계속 청주 집에 가겠다고 하자 고유정은 만류를 하는 듯합니다. 집 정리 뭐 할 거 있냐? 천천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현 남편이 그런 건 그냥 일단 나한테 맡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물건이 다 치워져 있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의심을 하는 이유가 고유정의 성격상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와 조금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혈흔이 묻은 이불과 그리고 전기 장판이 치워져 있었다 이렇게 현 남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천천히 타면 되지와는 조금 상반되게 실제로 치운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유정이 평소에도 집 청소를 하지 않고 본인이 청소를 했는데 이것들을 특별하게 치운 게 이상하다고 한 겁니다. 근데 현 남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숨진 전 남편의 유족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었죠. 고유정이 평소에도 집안일을 하지 않아서 음식들이 썩어서 방치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 숨진 전 남편과 고유정의 이혼 소송 과정의 그 소장에도 그러한 고유정의 청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평소와 조금 다른 행동, 왜 하필 그날 청소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야말로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남편, 현재의 남편이 빨리 아들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고유정의 마음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붓 아들의 흔적을 치운 행위, 특히 남편이 없을 때요. 글쎄, 이 치운, 청소한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혹시 이 범행 도구가 별다른 게 있어서 그걸 숨기고자 했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거는 국민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면 현장 감식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 현장 감식을 실시하는 전 과정은 동영상으로 요즘엔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그 어떤 장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부 사진을 찍어두고 실제로 상당소에서 90장에서 100장 정도의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혈흔 반응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어떤 사람의 어떤 지문 채취까지 이 종합적으로 현장 감식을 해요.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모든 근거 자료는 경찰에서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불을 치웠다, 전기장판을 치운 것 때문에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식의 어떤 그 보도가 있다면 이건 오류입니다. 괜히 우리 국민들께서 헷갈리고 걱정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잔인한 살인 사건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 상황을 현장 감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유가족한테 인계합니다. 인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이거 도저히 무서워서 못 치우겠다고 하면 경찰한테 부탁을 하게 되고 경찰이 연결된 그 용역이 있어요. 그 현장 치워주는 그 용역에 그 연결을 해가지고 현장을 치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무슨 이불이라든지 뭐 그 아이의 어떤 이 잠자리 침대 위에 어떤 그런 부분 등등을 치운 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장 훼손으로 인식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경찰에 충분한 자료가 있고요. 수사가 어쨌든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안심하셔도 된다.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또 한 가지 의혹과 논란이 있는데요. 바로 소방서에서 찍힌 사진들이 지워졌다. 이것도 꾸준히 현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소방서에서 현장 사진 촬영한 사진을 구구폰으로 찍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구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휴대폰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 관리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 사진이 삭제되었는지 이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실은 저 고유정이 이 청소를 해가지고 아들이 사망 당시에 쓰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치운 거 범죄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증거가 훼손되거나 이러한 것들의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국민들이 조금 의아하다, 이상하다라고 보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참석을 하지도 않고 만약에 정말 슬픔에 빠져가지고 장례식장에 못 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얼굴은 비춘 다음에 실신해가지고 아니면 너무나 슬퍼가지고 가족들이 돌아가서 쉬어라라고는 하지만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아들이 마지막에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불이나 물건들은 자식이 마지막에 계속 쓰던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거나 빨아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처분을 한다면 남편에게 우리 이거 물건 어떻게 할까?
라는 정도의 물건에 대한 어떤 처분에 동의를 받거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싸그리 다 청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런 어떤 고유정의 심리 차원에서 이상하다라고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 사진 이야기 그리고 고유정의 이상한 행동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영상 유출 논란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SBS의 그 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유출을 했다라고요. 한 차례뿐만이 아니라 또 두 차례, 게다가 세 차례 네. 유출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유출을 한 사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총 책임자가 당시 책임자 자리에 있을 당시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영상을 한 번 유출했고 그리고 인사 이후 그러니까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인사 이동이 난 이후에 이 세길보 기자에게 유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여기에 또 추가로 방송 기자에게까지 SNS로 이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을 유출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 이게 내내 이 박기남 전 제주서장은 피의자의 인권 그리고 뭐 피의사실 유포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 이후에 실제로 이 영상을 유포한 게 혹시나 이제 부실 수사에 대한 새로운 뭐 전환용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유출한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본청에서도 후속 조치 그리고 조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한 겁니다. 네. 특히 이렇게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에 이렇게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제공을 하고 하지 않고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경찰청에서도 이제는 네. 우리가 종합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밝혔더라고요. 예, 우선 그 박기남 그 전 서장 같은 경우는 네. 만일 본인이 정말 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동영상 체포 당시의 영상을 그 공개하고자 했다면 네. 고유정이가 그 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머리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러고 나올 때 그 전체 그것도 전체 매체에다 공개했어야지 맞아요. 네. 그게 그 수사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 도리인데 네. 이거는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저 시기상 맞지도 않는 이때쯤 더더군다나 본인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순간 본인이 취급했던 수사 사건의 자료는 남한테 유출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것까지 네. 줬다 그러면 저는 총경계급장이 그렇게 뭐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그 계급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의 책임 있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정말 저 자신도 좀 궁금하고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저히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직하면 이제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종합 대응팀을 꾸리겠다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면 초등 수사 과정이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감식, 현장 보존 네. 또 과정이 있지, 압수수색, 뭐 디지털 포렌식, 뭐 피해자 보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본청 차원에서 네.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해보겠다. 그래서 현장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관건은 지역 수사팀하고 그 조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개입하는 과정에서 또 지나친 개입이나 이런 게 또 있으면 그 현장을 잘하는 형사들하고 이 뻐그럭거리는 소리 나면 이것도 갈등이 있을 수사가 수 오히려 있겠군요.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 일단 좀 달라진 경찰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